북한이 반년 만에 대남 비난에 나서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두고 남한 정권 교체기에 맞춰 북측이 새 정부 기선 제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4월 한반도 위기설의 현실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안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대남 비난 나선 북한, 속내는입니다. 국가 핵무력 건설 계획에 따라 고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끝. 전략무기 시험 발사 성공의 기쁨이 발사장에 차고 넘쳤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친 쓰레기이다. 동족끼리 불질을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다. 북한의 제일 아픈 점을 속 장관이 찔렀습니다. 남북의 긴장만 더 고조되는 거 아니냐. 근데 4월 한반도 위기설은 뭐예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4월 한반도 위기설인데 하나는 4월 달에 북한에서 제일 큰 기념일이 다 4월 달에 이제 있습니다. 김정은을 북한의 이제 군 통수권자로 추대한 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4월 25일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이런 큰 굵직굵직한 기념일이 있고 다른 하나는 4월이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의 패턴을 보면 이 정권 교체기, 그다음에 새 정권의 임기 초, 이때는 항상 흔들어보려고 도발 수위를 최고로 높였기 때문에 4월 위기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취임 하루 전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 1호를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17대 대선이 열리던 해에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작 약 한 달 만에 금성 1호를 쐈습니다.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박근혜 대통령이 첫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 약 2주 전에 3차 핵실험이 단행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달인 2017년 5월 내내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4건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김여정 담화에 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반년 만에 대남 메시지를 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의 정밀 타격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남주순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관계를 드러냈다. 미친 그리고 쓰레기이다. 동족끼리 불질을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다. 김 부부장은 북한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서 장관을 향해선 거친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했는데 남북 통신 연락선 차단이나 9.19 군사합의 파기 등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군의 원론적 입장 표명을 빌미 삼아 핵실험 등 추가 도발 명분을 쌓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핵무기 사용을 뭐 최후 수단이 아니라 1차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그 점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지 않겠다. 남한이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할 의사가 없다. 또 그리고 사실은 선제 타격은 서욱 장관만 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저기 윤석열 당선인이 먼저 한 거 아닙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는 좀 살짝 피해서 그 물러날 장관한테 공격을 한 걸 보면 북한 정권도 그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와 그 말하자면 대결 구도로 가기보다는 사정이 좀 좋아지면 좀 대화 또는 이런 교류나 이런 것들을 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 점에 윤석열 그 새 정부는 좀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가치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지금 단계에서도 아직 이제 권력을 아직 넘겨받기 전이어도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어떤 뭐 라인이 있을까요? 라인은 있답니다. 지금도요? 예. 아니 태 의원님이 하나 좀 궁금한 그 말씀하니까 하나 해주는데 그 윤석열 당선인의 아주 혁혁한 공로가 계신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잘 해주십니까? 아니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 측에서 북한과 이제 직접 그런 소통 라인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제가 좀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방금 이상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이번 김여정의 발언은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여기에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논쟁점이 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언제 쓸 것이냐. 핵무기 시점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했습니다. 북한도 이것을 최우수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전 초기에도 쓰겠다. 이게 달라진 거고 두 번째 달라진 건 이번에 김여정이 핵 전투 무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논쟁이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는 전 실제 쓰러는 거 아니고 협상용이다. 과시용이다. 이걸 실제 실전 배치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핵 전투 무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김여정은 미국과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 우린 핵을 시험 발사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실전 배치까지 했다. 이 메시지를 드리고 그러면 그다음 김여정이 발언에서 나오는 게 핵 보유국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대에 미국 바이든 정부와 어떤 회담을 하고 싶냐. 우리 회담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처럼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 실전 배치했으니 핵 분축 회담을 좀 하고 싶다. 이거 좀 알아다오. 회담 좀 하자. 이런 여러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지난 그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하고 상황이 좀 비슷하게 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계시는데요. 그 당시 이제 김태영 그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 핵 공격을 할 때 그 핵 기지에 대해서 타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이제 북한이 그에 대해서 발끈하고 사과를 요구를 했고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거부를 하니까 북한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 운운하면서 강경 기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이제 연평도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뭐 이런 등등이 줄지어 일어났고 또 악화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이때에 한반도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그 점을 지혜롭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역사에서 제일 긴장 수위가 높았던 때는 언제냐? 문재인 정권 임기 초기였습니다. 2017년에 제일 높았습니다. 그렇죠. 핵실험하고 아이스뱀 쏘고 그때 당시 전쟁이 일어났느냐. 미국 항공모함들이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서 북한 소멸론까지 이야기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2018년에 완전히 또 기조가 완전히 또 평화무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과 북은 군사 구조가 공격, 방어, 반격 이렇게 군사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언제 어디에 뭐 때린다라고 해서 지금 몽땅 선제 공격이 일어날 만큼 군사 구조는 되어 있는데 방어가 취약합니다. 왜 취약하냐? 우선 정찰 자산이 없고 공군이 없고 우리처럼 정찰 위성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그래서 전국 요새화로 가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몽땅 산에다 불을 뚫고 비행기, 탱크, 미사일 이런 거를 다 여놓고 철길 터널까지도 군사화하는 방향이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느냐. 한국군이 먼저 북한에 선제 타격할 때 그 터널이나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는 거를 관통시킬 수 있는 이 미사일 능력과 F-35 도입으로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3대 이 공격, 방어, 반격 이게 완전히 지금 달라졌는데 이번에 이 이야기를 딱 한 겁니다. 우리 사전 할 거야.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국방장관이 했을 때 결국은 북한의 모든 군부가 다 듣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취약한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긴장했겠군요. 이건 제일 민감한 부분에 이거 지금 북한의 약한 점을 이거 국방부 장관이 찔러온 거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의 결속이 엄청 세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비핵화 압력을 넣는데 이런 데서 과거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아마 김정은 본인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 핵은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겠죠.